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이제 그 체중 감량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지방을 더 빨리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도움되는 영양제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 다뤘던 한 달 전쯤에 다뤘었죠. 간헐적 단식, 뱃살 빼는 법 등등등 그 영상들을 한번 먼저 보고 오셔야지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축약을 시켜드리면 우리가 이 뱃살을 빼려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야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운동이나 어떤 식이 조절을 통해서 당에 노출이 되지 않게 계속 신경을 써줘야지 개선이 되는 거고, 보통 노화나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살이 좀 빠지지 않는 그런 게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그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 호르몬의 관계를 잘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인슐린이 나오면 지방으로 저장을 촉진시키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지방을 빼다가 에너지원을 쓰는 게 촉진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탄수화물이나 당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굶으면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착안된 방법이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이었죠. 간헐적 단식은 단식 시간을, 그 공복 시간을 최대한 오래 길게 빼서 지방을 태우도록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저장하고 있는 그 탄수화물이 250g이고, 그 탄수화물을 소진을 시키면서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과 지방을 태워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탄수화물이 보통 한 24시간 내에 다 태워지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타는 시점이 보통 한 공복 한 8시간부터 타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방은 보통 12시간부터 18시간 정도 뒤에 쭉 타기 시작한다고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복을 좀 오랫동안 최소 12시간 정도 이상 유지했을 때 이 뱃살 지방이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10일 정도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면서 뱃살이 쫙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오후 1시부터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녁 7시에서 7시 반 이후로 간식을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공복을 유지했던 거죠. 그러면 18시간 공복, 6시간 먹는 시간, 이렇게 해서 18대 6의 간헐적 단식 시간을 유지하면서 뱃살을 많이 뺐던 경험이 있고요. 현재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리고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할 때 이제 문제점이 그거죠. 단백질이 같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근육이 줄고, 그리고 지방도 줄고, 단백질이 빠지면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딜레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단식을 통한 그 체중 감량은 단백질 손실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을 빠르게 태워주는 그 영양제를 알아두시면 조금 더 지방 쪽을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비율을 잘 맞추고, 그다음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면서 근손실을 줄여줄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원론적인 게 아니고 조금 약간 영양제 쪽으로 이론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관계, 뱃살을 빼는 방법의 영상의 핵심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뱃살을 좀 더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백질 소모와 지방 소모를 시킬 때 지방 소모를 좀 더 신속하게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이 대사가 되는 거는 뭐 간이나 아니면 배, 그리고 장기에 축적되어 있는 그 지방 세포에서 지방이 빼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죠. 그 에너지원으로. 그 중성지방이 리폴라이시스라고 해서 그 지방산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붙어 있는 구조가 이제 중성지방인데, 이게 이제 지방산으로 쪼개지는 이 과정을 통해야지 지방산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그 지방산이 세포에서 베타산화라는 걸 거쳐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지방산으로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지방산으로 분리될 때, 지방산으로 분해할 때 필요한 효소가 리파제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제라는 그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제라는 그 효소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이제 지방이 빠르게 분해가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이 일련의 과정, 이 영양제를 설명드릴 때 그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메가3를 사실상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 오메가3를 꼭 체중 감량이나 간헐적 단식을 할 때, 특히 운동하실 때도 꼭 드셔야 되는 게, 그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해주면은 그 피파라는 유전자 코드가 발현이 되고 중성지방을 분해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체지방, 그 다음에 복부 비만,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그 지방세포에 있는 지방을 태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첫 번째로 드셔야 되고요. 하루에 한 2-3g 정도를 복용해 주시면 좋고요. 간혹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될까요? 복용하셔야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변비도 심해지고 영양결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 견과류 꼭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메가3도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미네랄, 비타민 B군 등을 복용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복용 시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하는 과정 그 6시간 때 있죠? 그때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먹었던 거를 아침이 공복 상태면은 그냥 점심 저녁으로 옮겨가지고 그때 드시면 돼요. 복용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복 시에 복용해야 되는 것들은 위에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공복 시 아침에 복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오메가3를 꼭 복용하셔야지 그 중성지방을 태워주는 작용이 촉진되고 그러면서 뱃살이 더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오메가3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제라는 그 효소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CLA라고 해서 그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게 있죠. 컨주게이티드 리놀레익 애시드. 그거를 복용하면은 그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제의 활성도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활성도를 높여 주는 거죠. CLA를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혹은 체중 감량을 하면서 적정량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CLA는 간세포 쪽에 있는 지방세포에 작동이 되면서 간에 부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콜레우스 포스콜리, 이런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빼사랑에 들어가 있던 성분이었는데 이벤트 기간은 끝났습니다. 콜레우스 포스콜린도 지방세포에 축적되어 있는 그 중성지방이나 그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밖으로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그 MCT 오일 아시죠? 그 중세사슬 중성지방이었나요? 그래서 그 MCT 오일도 복용을 하면은 우리가 방탄커피에 넣어서 먹는 게 MCT 오일이죠. 그 MCT 오일을 먹으면 이 지방 대사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슬 길이가 작은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면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마중물 같이 지방 대사를 이렇게 막 빠르게 부스팅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MCT 오일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 그 네 가지, 첫 번째 오메가3, 두 번째 CLA, 세 번째 콜레우스 포스콜리, 네 번째 MCT 오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뱃살을 빼는데,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손실보다는 지방 쪽으로 좀 더 소모를 시켜주는 그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줘야지 지방으로 당이 축적되는 걸 예방할 수 있죠. 그거를 또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지방 양 자체도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런 것 중에서 한 가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메가3는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비타민 D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인산화 과정을 촉진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이어트랑 그 단식 하시는 분들은 꼭 마그네슘 제제를 드셔야 돼요. 식후에 드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가르시니아. 많이 알고 계시죠? 캄보지아 가르시니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시니아라는 성분과 콜레우스 포스콜리, 그 다음에 CLA 같은 체지방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은 제가 따로 한번 단일 성분들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가르시니아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그 변환을 좀 차단시켜 주는 게 가르시니아거든요.
그래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은 우리 몸에서 과잉으로 포도당을 섭취하면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은 그 구연산이 과잉이 되거든요. TCA 사이클에서. 그 구연산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을 차단시켜 주는 게 이제 가르시니아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또 개선시켜 주는 게 바나바잎 추출물 코로졸산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도 한번 다뤄볼 건데, 코로졸산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당이, 과잉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아연, 망간, 바나디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연, 망간, 바나디움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뭐 따로 먹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그냥 하나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체중 감량을 하고 단식을 할 때 종합 비타민 같은 거 하나에다가 오메가3, 마그네슘, 그 다음에 우리 드시던 것들을 챙겨 드셔야지 더 빠르게 지방 대사가 촉진되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나 평소에도 종합 영양제 오메가3 다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단식, 체중 감량을 할 때, 그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때 더 필요하고 더 그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 끊으시면 안 되고 그때 더 잘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LA, 가르시니아, 콜레오스포스콜리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 기능식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따로 복용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뱃살, 특히 이 체지방을 쫙쫙 빼줄 수 있는 그 단식 혹은 체중 감량 기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